XRP 코인 가격이 최근에 급락하면서 한 주 만에 16%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ETF 대박인데 왜 가격이 내려가냐면서 의아해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ETF 매수세가 XRP 가격을 밀어 올려야 되는데 왜 가격은 반대로 가나, 이런 평범한 의문이겠죠. 마치 폭풍 뒤에 찾아온 이상한 고요와도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단순한 시장 붕괴라거나 이상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이면에 중요한 맥락이 숨어 있다는 거. 이 리플 XRP 커뮤니티의 한 축인 리플 레저 재단의 창립자 파비오 마르젤라 측에서는요, 이 최근 인터뷰에서 바로 이 반전을 풀어주는 단서를 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 짚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이 겉으로는 가격 하락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 ETF 거래 메커니즘부터 대형 투자 환경, 그리고 시장 전체의 흐름까지도 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ETF 거래 특유의 결제 구조가 혼선을 빚었습니다. 일반적으로 ETF 주식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전통 주식시장 인프라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때 결제는 T+1 방식이에요. 즉 투자자가 오늘 XRPC 주식을 사면은 이 실제 돈을 주고받는 거는 그 다음 영업일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오늘 주문한 주식값은 내일 받는 겁니다. 이 마르젤라 이사 설명대로 이 투자자가 주식을 사자마자 발행사가 그 돈으로 XRP를 즉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이렇게 ETF 자금 결제에 하루가 걸리다 보니까 첫날 쏟아진 막대한 매수세가 곧바로 현물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거죠. 발행사가 돈을 받은 그 다음 날부터야 비로소 그 현금을 가지고 XRP를 매집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ETF 상장 첫날 XRPC에 2억 4,500만 달러 유입이 있었는데도 XRP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한 겁니다. 주식시장 방식의 차이 때문에 사자마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효과는 며칠 뒤에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ETF 발행사는 공개 거래소의 시세를 따라서 즉시 호가에 주문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기관 자금 조달에는 주로 전통적인 유동성 공급자를 통한 장외 거래를 활용을 해요. 이 마르젤라 이사 말대로 ETF 운용사는 거래소 매수창이 아니라 OTC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이 말인즉슨 대규모 자금이 은밀하게 움직여도 이 거래소 체인에 바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차트에는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흔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ETF 자금이 매집 중이다, 그렇다면 거래소 잔고에서는 사실상 조금씩 XRP가 빠져나가야 되겠지만 그 물량이 실제로는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이 가격 차트엔 즉시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장입니다. 비단 XRP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ETF 상장 직전에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었고 한때 9만 1000달러대까지도 밀렸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수만 원대 급락 소식까지도 나왔었죠. 이런 급락 분위기 속에서 알트코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 마르젤라 이사 측에서는 ETF 모멘텀과 상관없이 전반적인 시장 하락이 가격 하락의 큰 원인이었다라고 지적을 남겼는데요. 실제로 지난 41일 동안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약 1.1조 달러나 증발을 했습니다. 하루에 270억 달러씩 빠진 셈이죠. 이 정도 추락세가 XRP 같은 알트코인에게는 더욱더 혹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 흔하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는 상승 동력이 약한 알트부터 타격을 크게 받는데, 이 지난 조정 하락세에서 의외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이 조금 더 부진했습니다. 즉 단순하게 솔라나나 소형 코인만 약세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익명을 원한 시장 전문가 측에서는요, 이 당시 트위터에서 XRP 가격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묻는다면은 우선 비트코인을 살펴봐라, 이렇게 시장 전체 분위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리나 거시 변수가 비트코인에 미친 영향성을 봤을 때는요, 암호화폐 강세론자들이 기대했었던 12월 금리 인하론이 철회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식은 상황이고, 실제 CME 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불과 일주일 만에 기존 70%에서 약 47%로서 급격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암호화폐 같은 이 위험 자산이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XRP 가격이 지금처럼 바닥을 미끄러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ETF 자체가 잘못됐다라거나 XRP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생리 차이랑 시점의 불일치가 겹친 결과라는 거예요. 마르젤라 이사 측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XRP도 시간을 두고 진짜 영향이 드러날 거라고 전망을 했고, 즉 당장 가격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다리면은 ETF 자금 유입의 힘이 서서히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뒤처짐일지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고려하셔야 되는 건요, XRP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 절대 가치랑 상대 가치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XRP 가격 약 2.15달러 정도가 코인 공급량을 감안하면 시가총액 100조 원대에 이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시가총액 톱코인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편이지만 그만큼 높은 기대치가 붙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대형 ETF가 나타났으니까 가격이 뛰어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어쩌면 아직까지 과도한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대 가치로 봤을 때 비트코인 대비 XRP 가격 지표는 여전히 과거 고점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가령 XRP 최고가였던 2018년경에 비트코인 대비 비율에 비하면요, 지금은 한참 떨어진 수치라는 거.
역사적으로 봐도 비트코인은 ETF 승인 이후에 한 해 동안 120% 이상 급등했는데 그때 XRP는 2018년 이후에 기나긴 조정 하락세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사례를 비슷하게 보신다면은 이 ETF 효과가 짧게 나오지 않고 몇 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XRP 가격 하락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상승 추세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체인 지표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래스노드 분석에 따르면 현재 XRP 공급의 약 58.5% 정도만이 현재 가격 이상에서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서 시장이 후발 매수자로 꽉 차 있고 구조적으로 약세에 민감하다는 신호입니다. 기대가 일부 고래 지갑이 최근에 48시간 동안 약 2억 개 이상의 XRP를 팔아치우면서 이 하락 압력을 키웠다는 보고서도 있는데 정보들은 현재 가격 자체가 아직 ETF 모멘텀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볼 점도 있어요. XRP의 순실현가치 NUPL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마침내 바닥 신호를 보내는 중이라는 거. 이 가격은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통계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 종합해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단기적으로 XRP 시세가 하락했다고 낙담하시기보다는 ETF 유입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향후 흐름들 그리고 비트코인 모멘텀 회복 여부를 같이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10만 달러 저항을 재시험하거나 주요 매크로 이벤트 같은 것들이 다음 촉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들이 현실화되면요. XRP 시장 영향도 본격화되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현물 매수가 시작되던 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거시 변수가 더 약화된다면 이 당분간 위험자산 하락세가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XRP가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단기적인 호재에도 즉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지금 판단은 유보하시되 시장 변화 흐름을 읽는 태도가 요구가 될 겁니다. 결국에 전망해 보면 최종적으로 ETF랑 광범위한 유동성 환경 변화가 XRP랑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런 효과가 즉시가 아니라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 시장 심리가 완전히 되돌아오려면은 먼저 비트코인 같은 메이저 코인이 이전 고점 부근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일단 비트코인 회복이 시작되면요. 그 다음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번져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인하 기대로서 돌아서고 또 다른 정부의 유동성 지원책이 현실화된다. 이 크립토에서도 다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거시 흐름이 불확실하다면 이런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생각거리를 드리자면은 이런 모든 변화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XRP ETF가 지금 막 첫걸음을 뗀 상태이고요. 이 시장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가격 저가 매수 기회로서 또 누군가는 아직 지켜봐야 될 타이밍으로 보실 겁니다. 어쩌면 이번 하락세가 잠깐의 숨고르기일 뿐이지 이 조만간 강력한 상승세로 전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더 깊은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이런 기다림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시간과 변화된 시장 환경이 말을 해줄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의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늘 새롭지만 이 시장의 본질은 언제나 과거랑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시장에서 흔히 빠지는 가장 큰 착각은 지금이 가장 힘들다, 지금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돌려가지고 1, 2년 전을 떠올려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 이 지금은 리플이 3,000원만 돼도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불안감이 몰려오고 또 커뮤니티에서는 곡소리가 가득하지만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리플이 700~800원이 기본이었고 500원으로 떨어져야지 사람들이 겁에 질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어요. 이건 끝난 거다. 다시 1,000원 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그 절망의 순간이 저점이었고 그 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고 지금의 가격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본질이에요. 이 투자 시장은 절대로 천사처럼 예쁜 얼굴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누구도 이게 저점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혼란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졌고요. 항상 패닉 속에서 상승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놓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구간만 집중을 한다는 거. 그러면 지금의 공포만 보이고 지금의 불안만 들리고 또 지금의 하락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는요. 이 과거의 패턴을 보고 현재의 구조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지를 미리 상상을 하십니다. 그러면 대응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거고 그 시나리오가 결국에 투자자의 자신감이 된다는 거. 그 자신감이 생기면 공포도 줄어들고요. 공포가 줄어들면 흔들림이 줄어들고 또 흔들림이 줄면은 원칙이 지켜지고 원칙이 지켜지면은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시장은 늘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는 분들만이 결국에 다음
상승장에서 웃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흐름을 크게 보시고 지금의 파동을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선으로서 바라보시기를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결코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순간 이미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죠.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봐도 수많은 뉴스랑 데이터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그냥 기다리면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은 내 자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2017년, 2018년만 해도 코인 투자라는 개념들이 지금처럼 보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소수의 투자자만 시장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기술적인 분석이나 정보 접근성도 낮았었죠. 그래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불장이라는 파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5년의 시장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정보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술력은 눈에 띄게 발전했으면서 투자자들 역시 단순한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을 읽는 눈이 없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뒤처지게 되어 있다는 거. 더 무서운 건요,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글로벌 자본의 이동, 새로운 코인의 등장, 정책 변화까지도 하루가 다르게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는 늘 그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학습해야지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귀찮고 어렵다고 피하면요, 그 순간부터는 이미 후퇴가 시작된 거고, 많은 분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감정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멈춰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공부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더 낮은 평단 만들면서 누군가는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살리는 이유, 이 시장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뿐만 아니라 분할 익절의 습관화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팔아야 될 가격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이게 단순하게 투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냉정하게 흐름을 읽고 원칙을 지키면서 나의 투자 철학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만이 장기적으로 웃을 수가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가기 때문이고 나는 멈춰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성장의 태도인 거고,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고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시장의 방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이면은 결국에 그게 미래의 수익, 그리고 내 평단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거라는 거. 결국 살아남는 거는 단기 수익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배우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투자자입니다.